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4장 페이지로는 196페이지입니다. 생각의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두 번째 내용입니다. 24-1회로 1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격성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생각의 기능은 크게 세 덩어리로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의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덩어리에서 생각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23장에서 생각을 할 때 주의할 내용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목적이 나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생각을 할 때 고정관념을 뛰어넘어라.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경험,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 틀 속에서만 해. 그 너머에 넘어가지를 않아.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남의 생각에 중노릇하지 마라. 남의 생각을 계속 그 생각, 남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것,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생각할 때 주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자, 197페이지인데요. 19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생각의 기능 역시 그냥 둬서도 안 되지만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사용할 때 주의할 일들도 많다. 이것들을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소중한 기능이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전장에서 설명한 생각의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세 가지. 앞서 말씀드렸죠. 첫째,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된다. 내 기존에 살아왔던 고정관념대로 살면은 지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의 나의 삶을 벗어나려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남의 생각, 남의 말에 내가 점령당해서는 안 된다. 네. 자, 여기 이제 네 번째입니다. 문고리를 잡고 가방으로 착각하지 마라. 자, 이거 생각의 함정입니다.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착각과 오해의 함정, 생각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것은 착각의 기능이다. 생각의 기능이 항상 올바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잘못된 착각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자, 어느 날 사무실에서 다른 곳을 보면서 가방을 집으려고 가방의 손잡이를 잡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리지를 않는 거죠. 이상하다 하고 다시 보니 옆에 있는 책상 서랍 문고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착각하는 존재죠. 생각에는 착각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딱 씁니다. 근데 뒤에서 빵 그래요. 왜 쓰지? 보니까 옆에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옆에 주차가 돼 있으면 나도 주차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에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착각이라는 말은 섞일 착, 그래서 섞이다, 두다, 뭐 그대로 두다, 어지러워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착각이 때로는 아주 끔찍하게 빗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 그중 얼마만큼이 진실이고 얼마만큼이 착각일까요? 자,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도 있죠. 이 내비게이션의 착각입니다. 거리에서 길을 묻는 연기자, 묻는 도중에 사이로 간판이 지나가고 있어 이어 연기자는 사라진다. 20대가 50대로 심지어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음에도 80%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일까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던 도중에 의사가 바뀌어도 잘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떨어뜨린 펜을 주우며 사람이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대화하던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하물며 이상하다고 느꼈어도 대부분 표현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신기루의 오해라는 것도 있어요. 빛이 따뜻한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로 이동해 가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 입사광이 회절되어 물체의 모습이 실제 위치에서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루 효과는 아주 더운 날 표면이 뜨거운 아스팔트, 모래 또는 콘크리트 도로 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멀리 지평선으로부터 입사하는 빛이 여울을 져 사람의 눈에는 마치 주위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말을 오해하는 데서도 착각이 생깁니다. 비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 몇 년 전의 일입니다. NHN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옆 강의실에 박찬호 선수가 강의를 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NHN의 팀장 한 분이 박찬호 선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그 팀의 팀원들을 위해 직접 강의를 하러 온다는 것이었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박찬호 선수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교육생들은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밖의 일에만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고 또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강의를 중단하고 휴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강의실 밖으로 나간 교육생들은 사인을 받느라 여념이 없었고 박찬호 선수와 사진을 찍고 서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TV에서 거인처럼 느껴졌던 박찬호 선수의 모습은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강속구가 나올 수 있을까? 어찌됐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사내에 퍼졌을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죠.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그때도 NHN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교육생들도 무더위에 지쳐갔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개인별 과제를 제시하고 생각할 시간을 줬죠. 그런 다음 사무실에 전화를 걸기 위해 밖으로 잠시 나왔는데 갑자기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게 아닙니까? 정말이지 무더위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반가운 비였죠. 나 혼자 시원한 빗줄기를 만끽하기 위해서 강의실로 바로 들어가 한창 연구 중인 교육생들이 말했습니다. 밖에 비가 오시는데 보실 분들은 나가서 잠깐 보고 와서 계속하세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사원들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몰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내 실망하는 표정들을 지으며 강의실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실망한 표정을 짓느냐고 물었더니 가수 비가 온 줄 알았다는 것이었죠. 뜻밖의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야기했는데 왜 교육생들은 가수 비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박찬호 선수가 왔었던 기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평양. 예. 자, 평창을 가려다가 평양 간 케냐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 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예. 기다리는 팬들 조심. 재차 당부. 뉴욕타임스도 평창과 평양 혼동으로 흥행 찾을 우려. 네. 아프리카 사람이 평창과 평양을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케냐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다니엘 올로마의 올레 사피트는 지난해 9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창에서 열린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려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보니 김일성 주석 사진이 걸린 평양 순안공항이었던 거죠. 사정은 이랬습니다. 평창에 가는 표가 필요하다는 사피트의 문의에 여행사 직원이 평창의 영문 표기인 평창으로 도착지 검색을 하다가 비슷한 평양으로 발권해버린 거죠. 사피트는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에 비행기로 갈아탄 뒤에도 평창으로 가는 줄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도시화되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기대했던 사피트에게 창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사피트는 아주 발전이 안 된 나라 같다 보였다면서 그때서야 뭔가 잘못된 걸 눈치챘다고 털어놨죠. 공항에 내리자 사피트를 맞아준 건 군인들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초상화했습니다. 비자가 없었던 사피트는 입국장에서 북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시간 붙잡혀 있다가 각서를 쓰고 베이징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언어에도 착각이 생길 수가 있고 다양한 생각에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듣고 보는 것들을 생각할 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